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요. 이번에 빠르고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소송 지원을 해주시고 법안 마련, 또 각종 공청회, 또 성명서 발표하신 대한변협의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과 피해자 단체분들이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대한변협에서 재판해 주시고 법안 마련까지 해주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분들이십니다. 어떻게 성함은 각자 성함까지는 안 해도 되나요? 대한변협에서 세 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단체에서 나오셨습니다. 인사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이시고 일제 강점기 피해자 인권구제 소송 한일 변호인단 최몽태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저희들이 만든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한 일본 변호사 연합회 하고 저희들이 2009년부터 10년 이상 여러 가지 이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법리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양국 변호사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우리 대한변협만의 노력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재판을 했던 일본 변호사님들의 노력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안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일제 피해자들의 구제, 특히나 이 재판 대법원 판결의 집행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면은 일본에서는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양정숙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이렇게 일제 피해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아베 정권이 일본의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발적인 구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에 따라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법안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은 신탁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합니다만은 이게 법률상 화해가 되도록 한일 간의 화해를 촉진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한국 정부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65년 당시 이 청구권 협정을 어설프게 맺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이 면책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피해자 인권재단에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형태의 법률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재판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인 군속 문제도 함께 해결이 가능하고, 또 이게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거 2015년도 12월 달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설프게 맺어지고 있어서 일본으로 받은 그 10억 엔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게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징용자들에 대한 판결이 한일 간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법부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는 더 경랑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 법안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15조와 16조를 주목하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그 핵심이 들어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나중에 질문 관련돼 가지고 있으시면은 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법안의 개요와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양국 변호사 회가 그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양국이 이 피해자 문제 해결하려면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고 판결을 존중하면 되는데, 지금 양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 않아서 한일 간의 갈등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유족대표에서 윤경남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윤경남입니다. 간단하게 몇 자 적어온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역대 한국전 정부들은 지나칠 정도로 외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식 문서로 1991년 일본 참의원 의원의회에서 한일 협정으로 한국 정부는 외국 보호권은 소멸되었으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일본 조약국장이 밝혔습니다. 이후 한일 양국 간의 별도의 협정이나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어서 전혀 달라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고노다로 일본 전 외무상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으나 이미 다 해결됐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2018년 말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지난 12월 14일 누가카 후쿠시로 한일위원연맹회장 등 일본 측 대표단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법부 배상 판결을 존중, 개인 청구권은 소멸이 아니라고 과거사를 직시, 한일 미래 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일본 평상 12년 6월 9일 후생성 사회 원업 업무과장으로부터 파푸아 뉴기니 기르아에서 행방불명이라 통보를 받은 1917년 11월 21일생 지금 살아계신다 하면은 103살이 되시는 윤만선 씨 아들 82세 이살 윤경남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젖먹이 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8순이 지난 하약머리가 된 오늘까지도 꿈에서도 단 한 번 뵙지 못하였고, 친구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 그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일본 기관에 6조 원 이상의 공탁금이
내치되어 있다라고 아베 총리도 인정한 사실들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우리 전 정부들과 외무부는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일본 정부를 앵무새처럼 대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일본 외무성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고 우리 전 외교부 실무진들도 일본 정부에 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제 피해자 문제에 가급적 외교 현안이 되지 않게 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위원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고 해법이 다르면 대안을 찾아 신속히 법적 분쟁을 종식화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해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현재 계리 중에 있는 재판들도 화해를 통해 장시간 이어지는 것보다는 한일 양국 변호사협회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제강점과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일괄 구제의 해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인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법안 대법원 판결 전체 일본 기업 책임 소멸이 안 된다는 기업화해 미래재단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의 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있다 하면서 대의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20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홈페이지에서 밝혔으며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 간 협의와 합의와 선언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며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회의 전 수장으로서 용단을 내린 문희상 전 대표 발의한 기부금법을 수정보완보상법으로 21대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 늙은이들의 평생 수건이었습니다. 아빠 한 분 불러보지 못한 소원 꼭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사우편 저금이 현재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꼭 찾아주시도록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은 옆에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번 다들 같이 한번 쓰셔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